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보내는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다른 분들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같이 소개하시길래 저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보아요. 저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내용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지금은 연을 끊고 보지 않고 있는 저희 시어머니 말이에요. 니녀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라고 고성을 지르며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 어떠신가요? 듣는 여러분도 할 말을 잃으셨죠? 당시 상황에 놓여있던 저는 할 말을 잃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받았네요. 내 나이에 명품 하나 안 들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니? 뭐 자기는 굳이 명품이 필요 없다느니,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그런 데 쓰고 싶지 않다느니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이고, 그거 다 자기 합리화야. 안 그러니? 아니, 돈을 왜 벌어? 돈을 쓰려고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가 밖에 다닐 때 좀 갖추고 다녀야 자식들이 욕을 안 먹는 거야. 그렇잖아. 부모가 밖에서 그 짓꼴 하고 다녀봐라. 사람들이 부모 욕하는 게 아니라 자식 욕하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가방 하나만 새로 사주련? 내가 말했잖아. 나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허세와 허영심이 참 많은 분이에요. 작은 식기류 하나까지도 이름 있고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에 사는 걸 좋아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쓰임새가 좋은 건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건 무조건 가성비,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쓰는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곤 하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었어요. 허영심과 허세만 가득가득해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이 참 힘들었다지 뭐예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런 점이 저한테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남편 손을 붙잡고 시댁에 찾아갔을 때였죠.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면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겠네. 아버지랑도 사이가 그런 거면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거야? 아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야. 너는 꼭 엄마를 그렇게 쳐다보더라. 나 별 뜻 없이 물어본 거야, 이 녀석아. 혜진이 얘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뭘 또 그렇게 굳이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요. 혜진이 나보다 훨씬 일 잘하고 있어요. 완전 커리어 우먼이네요. 봐봐. 내가 엄마 표정 바뀔 줄 알았어. 으휴. 얘는? 내가 뭘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냥 어린 나이부터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 잘 해낸 거면 참 대견하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뿌듯해서 웃은 거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나저나 혜진이 참 대단하네. 혼자서 무슨 일을 했길래 말이야. 지금 하는 일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거야? 이 녀석한테 듣기로는 사업을 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네, 어머니. 애견 사업 하고 있어요. 요즘에 반려견을 워낙 다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그걸 보완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게 운이 좋게도 잘 되었어요. 요즘은 SNS랑 여러 가지 매체에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슬슬 반응도 오고 있고요. 어머머, 아유 기특해라.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을까 몰라. 그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된다더라. 어쩌면 상호 너 혜진이한테 잘해, 응? 니들 결혼해서 살면서 혜진이 속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내가 너 아주 가만 안 둬, 이 녀석아. 아이고 혜진아, 우리 잘 지내보자. 여자 혼자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키우기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 많았겠니.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싸돈이
너한테 좋은 인연 보내주신 거다 생각하고 엄마라고 불러. 응? 아유, 기특해라. 니들 나이도 있는데 시간도 끌 거 있니? 날짜 되는 대로 좋은 날 잡아서 얼른 식 올려라. 저는 애견 사업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사업이 꽤 잘 되었기에 벌이가 남편보다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친정 아버지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여러모로 상황이 꿀리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환경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꿀리기 싫어서 시댁에 인사 갈 때도 그리고 예단을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 취향에 맞게 좀 챙겨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허락 받는 것부터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사이좋은 고부 사이였는지 몰라요. 하여간에 우리 상우 엄마는 며느리 참 잘 얻었어.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된 게 상우 한 사람은 그렇게 싹싹한가 몰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말이야. 아휴, 부러워 죽겠어. 우리 혜진이가 얘가 좀 괜찮지. 성격 좋지, 인물 좋지, 능력 좋지. 으휴, 자기들이 나 보면서 배 아플만 해. 오늘 이거 우리 밥 먹는 것도 세상에 우리 혜진이가 시어머니 친구분들 챙겨드린다고 이미 계산도 다 해놓고 갔네요. 이따가 우리 혜진이 잠깐 들러서 인사하고 간다고 하니까는 다들 우리 혜진이 오면은 잘 먹었다고 인사들 해. 알겠어? 아이고, 우리 혜진이. 아주 자기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생긴 것 같아. 당연하지. 나는 우리 아들내미들 두 놈들보다 우리 혜진이가 더 좋더라. 왜 그런 인연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상하게 혜진이한테는 처음부터 정이 그렇게 갔어. 얘가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는. 지금도 그렇고. 저희 고부 사이가 좋다는 건 온 동네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정도였어요. 능력 좋고 싹싹한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저는 자랑이자 또 다른 시어머니 당신의 자아 같은 존재였죠. 저한테도 시어머니는 철은 조금 없어도 좋은 분이었어요. 친정엄마 없이 자란 저한테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아갔죠.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내 인생에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유전적 질환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환자분을 보면 지금 배아가 계속해서 착상이 안 되셨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이전에 자궁 내막증 때문에 고민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자궁을 적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먼저인 문제니까요. 저도 여자이고 의사이고 엄마지만 내 건강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조금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시험관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착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혈과 염증이 생겨나면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 내막증이 심한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유전적 질환이었던 건지 저도 부인과 쪽이 늘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내가 아이 낳고 싶어서 혜진이 너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혜진이 너도 그렇고 우리 둘이 잘 살자. 나는 혜진이 너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괜찮아, 울지 마. 너만 건강하면 나는 다 괜찮아. 우리 수술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하였고 우리 부부를 닮은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게 되었죠. 아이고, 장남이라고 꼭 애를 낳아야 하니? 낳게 되면 낳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마. 그리고 네 시동생도 있잖니. 그 녀석도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던데. 걔네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일절 마음 쓰지 말어. 응?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했었던 거야. 안쓰러운 것. 얘 아가, 걱정하지 말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준 것만 해도 큰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 장남인 남편과 결혼한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에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에 전전긍긍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 역시 자기가 엄마를 오해했던 것 같다면서 그동안 시어머니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본성은 어디 멀리 가지 않았네요. 제가 처음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느꼈던 어딘가 쎄한 그 모습이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맞았던 거였죠. 형수, 이거요. 이거는 형수 거예요. 여자친구가 형수한테 미리미리 잘 보여야 한다고 콕 집어서 이거 챙겨드리라고 하던데요. 우리 희진이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형수 좋아하는 걸 딱 골라서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이거 형수가 좋아하는 거 맞죠? 형수 여기 원두 좋아하는 걸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아무튼 희진이가 여기 정말 맛있고 향 좋은 걸로 유명한 가게라고 원두 꼭 드리라고 했어요. 어머, 정말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을까? 저 여기 원두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니면 언제 한번 형이랑 저랑 같이 해서 넷이 밥 한번 먹어요. 너무 고마워서 꼭 보답하고 싶네요. 시동생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되었죠. 시동생과 결혼하게 될 그 여자. 그러니까 저의 예비동서는 인사를 오기 전부터 시어머니한테는 물론이고 저희 부부한테도 선물을 보내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세와 허영심, 그리고 물욕으로 이루어진 인간인 저의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 죽으려 하셨죠. 그래, 얘 혜진아. 너 돈도 잘 버는데 네가 네 동서 될 사람한테 제대로 한턱 내라. 아이고, 이래서 친정 있는 게 좋은 거야. 이거를 희진이 걔가 보냈겠니? 다 우리 사돈집에서 눈치껏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이런 선물도 보내고 말이야. 엄마, 우리 혜진이도 우리 집 인사 올 때 바리바리 무겁게 왔었어. 그리고 상민이가 그랬잖아. 재수씨 되실 분이 직접 골라서 보낸 거라고. 무슨 그거를 말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게요, 어머니. 제가 처음 올 때 양손 무겁게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머님 거랑 우리 상민 도련님 것까지 해서 어깨 빠질 정도로 들고 왔었는데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인 것 같아서 저 좀 속상한데요? 아니. 내가 큰애 너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아휴,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 우리 막내 며느리가 예쁜 짓을 골라서 하네. 예, 상민아. 그러면은 그 희진이네 집에서 예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못 들었어? 왜 너 그쪽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잖아. 그러면 뭐 그쪽에서 대충이라도 너한테 언지를 줬을 거 아니야. 예단 이런 거는 어떻게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번엔 하객들도 좀 더 많이 오고 그러겠다. 응? 아휴, 왜 요전에 네 형네 결혼할 때는 네 형수 친척들도 많이 없어서 조금 그랬었잖아. 왜 그렇게 며느리 쪽에는 식구들이 없냐. 집안 어른들이 하도 물어봐서 내가 네 형수가 예단해온 거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얘기하고 그랬어. 이번에는 이런저런 얘기로 변명 안 해도 돼서 내가 아주 편하겠네. 저건 대체 무슨 소리인 건지 시어머니는 예비동서가 보내온 선물을 보면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슬슬 열이 받고 있었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특히나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 시집 올 때는 당신 아들보다 능력 좋은 며느리 좋다고 등에 업고 다닐 것처럼 해놓고
예단을 받을 때도 이런 며느리 없다면서 그렇게 만세를 부르며 좋아라 해놓고는 이제는 제가 마땅히 갈 친정이 없다는 걸 가지고서 비교질을 시작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혼할 때 그럼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제가 친척 식구들도 많이 안 오고 아버지도 안 오신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불편해 하실 줄은 몰랐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혼주 자리 비지 않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지니? 부모 있네 없네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못난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어머니가 정말 열린 분이시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후회가 되네요. 역할 대행이라도 써서 머릿수 좀 꽉꽉 채우는 건데. 그나저나 어떤 친척 어르신이 그런 거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괜히 난감하셨겠네요. 그렇지 여보? 아휴,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참, 아휴. 아니, 얘 혜진아, 너 내가 그냥 빈말로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로 마음 상한 거니? 참네. 아니, 아무리 마음 상했어도 그렇지. 어째 너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응? 내가 방금 전에 너한테 뭐 말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다고? 어머니, 엄청 서운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휴, 아니 나는 그냥 상민이랑 결혼할 예 집안도 의사 쪽일 것 같아서 내 동창 중에 한 명이 의사 집안이랑 결혼했는데 예단을 잘 주고 받았길래 그게 생각나서 내가 그냥 주저리 떠든 건지 너는 뭘 그렇게. 어머니, 그 예단이요. 저도 결혼 전에 어머님한테 예단 잘 해드렸잖아요. 의사 집안은 어떻게 예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런 집안 사람들이 하는 거랑 맘먹게 준비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요. 시어머니가 먼저 결혼식 때 어땠었다 얘기를 꺼냈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듣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그렇게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지고 드니 시어머니는 떫은 감 먹은 것 마냥 얼굴 표정이 싹 굳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대충 넘기려는 듯 너도 그랬지 하고 뚱한 채 시동생을 붙잡고 예단 이야기를 이어갔죠. 아니, 그런데 말이야. 잠시 조용하더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의사라는 예비동서와 비교하다 보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았나 보죠. 더군다나 제가 맞는 말만 골라서 자기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해대니 그게 좀 열이 받았나 봐요. 이제는 제 학력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뜸 제게 야간대학이라도 가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큰애 너한테 왜 혼나야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왜 혼을 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혼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말이 안 되지. 참네, 나는 혜진이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 너 그렇게 말을 잘하는 얘가 대학은 왜 안 갔니? 이참에 야간대학이라도 들어가서 대학 졸업장이라도 받아와라. 응? 나 농담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엄마, 왜 그래? 그만 좀 해. 그래, 엄마. 형수가 서운할 만했지. 엄마가 서운하게 말한 거 맞아.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싸우자는 식으로 한 거 맞는 거죠? 당신이 말을 했는데 제가 질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맞받아치니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었나 봐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남편과 시동생도 그만 좀 하라고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까지 걷어붙이고는 제게 제대로 말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니들 둘 다 나 혼자서만 잘못한 쪽으로 몰아가지 마. 그리고 나 지금 혜진이 얘한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혜진이 너도 내 말 꼬아서 듣지 말고 잘 알아들어라. 응? 얘 그쪽은 의사 집안인 게 뻔하지 않겠니? 딸 자식 의사이면 부모도 의사겠지.
그런 집안에 비하면 우리 집안이 너무 꿀리는 거 아니겠니? 나는 네 시동생이 장가가서 집안 배경이랑 집안 사람들 수준 때문에 무시받는 걸 못 봐. 내가 내 아들 두 놈들 다 어떻게 키워서 4년제 대학 보냈는데, 그런데 너 하나 고졸이라서 그게 우리 집안을 5점으로 딱 찍혀버려서 무시당하면? 아유,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너 야간 대학이라도 들어가 봐. 이름 있는 대학으로. 의사가 좀 배웠겠냐고. 나는 무시당하는 거 딱 질색이야. 제가 대학을 안 간 게 왜 집안에 오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제 선택으로 안 간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서요. 치사하죠.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 고졸 맞아요. 제 선택이었죠.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하는 게 당장 중요했으니 말입니다. 뻔히 당신 며느리인 제가 어떤 이유로 대학에 가지 않고 돈을 벌었는지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서러웠어요. 그래, 그 돈. 너는 그 돈 벌면서 뭐 했니? 공부나 좀 하지. 어찌되었든 난 얘기했어. 야간 대학 들어가서 졸업장 따. 웬만하면 애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좀 해봐라. 아니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른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다 말대답을 하는 거야?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 거니? 아니면 엄마 없이 자라서 예의고 뭐고 다 못 배운 거냐? 아주 얘가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너 시어미가 아주 어른으로 안 보이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그만 좀 해.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엄마가 자꾸 그런 식으로 혜진이한테 막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너도 똑같아, 이 자식아. 네가 네 안사람 앞에서 엄마를 개무시하니까는 혜진이 쟤도 나를 개무시하는 것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 니들 결혼할 때도 얼굴 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돈을 잘 벌고 얼굴 멀쩡하면 뭐 할 거야. 집안 어른들이 대체 왜 친척 식구들 코빼기도 안 보이고 혼주석은 왜 비어있는 거냐고 하더라. 응? 아휴, 내가 그냥 혜진이 너 생각해서 다 괜찮다 한 거야. 알기나 해? 세상에 말이야. 애도 못 낳고 친정도 별 볼 일 없고 네가 돈 잘 버는 거 빼고 뭐가 있냐고?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돈 잘 버는 거 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며느리. 그런 저 이용해서 어머니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신 거 아니에요? 저요, 어머니 모임 자리 가서 계산할 때 어머니 친구분들이 제 뒤에서 친정 없는 며느리가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 한 번이라도 어머니 지인분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 얘기만 하셨잖아요. 그래도 얘가 돈은 잘 번다. 그래요. 제가 애 못 낳는 거 그거 늘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요? 제 속은 좋을 줄 아세요?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복덩이다 라고 나를 칭하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는 우리 며느리 불러대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태도를 싹 바꾸면서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눈물을 거세게 훔쳤지만 눈물을 멈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울음을 참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죠. 됐어! 그만해! 엄마, 정말 오늘 실수한 거야. 오늘 혜진이한테 엄마가 100% 실수한 거라고. 야, 우리 갈 테니까 재수씨 오시면 엄마랑 셋이서 밥 먹어라. 미안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저거 봐봐, 저거. 어미가 힘들게 4년제 대학 보내놨더니만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장사한다고 장사판에 뛰어들더만. 상우 너 장사하면서 사람들 이겨먹는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네 동생 봐봐라. 연필 들고 공부해서 결국에는 더 머리 좋은 의사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잖아. 아주 끼리끼리 만난다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머리통에 든 게 없는데. 엄마, 정말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형수랑 형한테 그러는 건데? 그만 좀 하라고. 형,
형수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형수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와 싸워도 제대로 싸운 우리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고생한 건 시동생이었어요. 하필 그날이 예비동서가 시댁에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시댁에 오기 전 선물을 먼저 보내둔 건데 그게 그렇게 화근이 되었네요. 저와 남편한테 자기가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시동생. 시동생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어요. 시동생은 시어머니보다도 자기 형인 제 남편을 더 따랐거든요. 남편 역시 그런 시동생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나 너한테 악감정 없어, 임마.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뭘? 하여간에 너는 옛날부터 그랬어. 대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을 그러는 건데? 뭘 잘못했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가 대체 우리 키운다고 뭘 고생을 했는데? 엄마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해보라고. 내가 장사꾼이라서 싫어? 엄마가 그게 대체 왜 싫은데? 나 돈 벌라고 밖으로 내몬 거 그거 엄마야. 누구는 일찍부터 돈 벌고 싶었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노름한다고 돈 다 까먹은 게 엄마야. 그런 엄마 때문에 내가 나가서 돈 번 거고. 그래도 내가 상민이 애는 공부했으면 해서 내가 상민이 공부하라고 학비 된 거잖아. 그런데 엄마가 자기 때문에 내가 돈부터 번 거 알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말이 돼?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다툼으로까지 번졌죠. 시동생이 겨우겨우 나서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게 화를 냈어요. 이번엔 저를 아예 문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했죠. 어휴, 나가라고! 나는 우리 집안에 고졸 있는 거 그거 얼굴 팔려서 못 있어. 어디 숨던가. 아니다. 너는 그냥 나가라. 니녀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수치! 잠잠해지던 상황은 또다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어요. 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화가 날 대로 나서 제 가방 챙겨들고 눈물 벅벅 닦으며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아주 어머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네요. 고졸인 며느리 그렇게 싫으셨는데 여지껏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됐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머니 얼굴 뵐 일 없을 테니까 이제는 친척 어른들 편하게 만나시고 두 다리 뻗고 사세요. 아이고, 네. 얘 제발 좀 그래주세요. 나가라고. 너도 꼴 보기 싫어. 나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진작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고 살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등신이었네. 엄마 소원대로 죽는 그날까지 엄마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잘 살아봐요.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의 발언에 질려버렸어요. 죽는 그날까지 마주칠 일 없을 거라며 저희 두 사람은 집 밖에 나섰죠. 그런데 박차고 나선 현관 앞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표님, 어디 가세요? 그 여자는 바로 예비동서였습니다. 사실 저와 예비동서는 이미 안면이 있었어요. 꽤나 깊은 안면 말이죠. 사실은 시모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몰랐겠지만 예비동서를 제가 우리 시동생한테 소개해 준 거였어요. 시동생도 자기 엄마 성격을 알기에 굳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랑 예비동서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죠. 예비동서가 인사를 하러 오는 날 모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저를 무시하고 난리를 피운 거였어요. 대표님 어디 가세요? 얼굴이 왜? 대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네, 그럼요. 오빠랑 저 소개시켜준 게 대표님, 아니 형님인걸요. 뭐? 아니 큰애 너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니들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왜 얘기를 안 하기는요.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잘난 동서 소개해줬다고 시모 앞에서 으스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던 멍청한 시모가
나를 세워두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것이었어요. 아니, 희진 양, 우리 큰애랑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응? 아니, 나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라서 그래. 형님이 저희 병원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인연이 닿았어요. 저희 친정이 형편이 좋지가 않았던 터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의사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병원을 차렸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업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형님이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랑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리 마련해줬거든요. 아휴, 머리야. 아니, 상민이 너라도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이게 대체 뭐냐, 응? 집에 귀한 손님 오는 날. 상황을 저렇게 만든 건 시어머니 당신인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 탓을 했어요. 예비동서는 제가 후원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비동서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일 거라고 넘겨짚었지만 사실 예비동서는 부유한 집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일 뿐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다니는 동물병원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붙여둔 거예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페이닥터로 다른 병원에 가려 한다고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의사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후원해주고 내견 사업을 하면서 해당 병원을 같이 홍보해 주었죠. 그러니 자리를 잡더군요. 그렇게 길고 긴 인연으로 예비동서로 마주하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아주 똥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미리 온 예단도 다 형수가 도와준 거였어. 엄마가 어떤지 아니까. 형수가 희진이 기죽지 말라고 엄마한테 예쁨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 보내준 거야. 그런데 엄마가 형수한테 그런 거라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그런 거는 니들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뭘 알고 그랬어? 내가 뭘 알고 그랬겠냐고. 하여간에 뭐 어찌되었든 오해는 다 풀렸으니 이제 그만들 하고 식사하자. 응? 다들 마음 풀어. 나도 마음 풀 테니까. 아니 그나저나 세상에 나는 혜진이 네가 다른 데다가 어디 뭐 투자하고 후원할 만큼 버는 줄 몰랐지. 아이고 여장부가 따로 없네. 응? 아휴 그만 표정 풀어. 다 서로 오해한 거잖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예비동서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희진 씨 정말 미안한데 나랑 우리 남편은 오늘 먼저 가볼게. 동서 오기 전에 일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아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우리는 나중에 넷이 밥을 따로 먹던가 얘기를 따로 하던가 하자. 상민아, 네가 재수 씨한테 상황 좀 잘 얘기해줘. 우리는 가볼게. 미안해요. 집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요. 알겠죠? 먼저 가서 미안해요. 아이고 쪼잔들하다 쪼잔들해. 가기는 뭘 가. 들어와서 같이 밥 먹어. 뭐해? 들어오라니까?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부르르 화냈다가 자기 기분 풀리니 민망하니.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부르르 화냈다가 자기 기분 풀리고 민망하니 대충 넘어가려 하는 저 태도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앞전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때 저 상황에서 제가 시어머니랑 똑같이 잘못을 했나요?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한테 친정이 없어서 그러냐, 못 배워서 그러냐 했던 말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욱해서 한 말이라는 걸 제가 믿어야 하는 건가요? 저 지경까지 상황이 가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먼지만큼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어머니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으니
마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 우리 쪼잔해서 이 집에 다시는 발 들여놓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상민이 결혼식 때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나 아까 엄마한테 한 말 진심이야. 죽을 때까지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아까 나랑 혜진이한테 한 말 진심 아니야? 그게 설마 하니 오해해서 욱해서 나온 말이겠어? 엄마가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엄마가 나랑 혜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보자고요. 너 정말 이럴래? 집에 손님까지 왔는데 굳이 이렇게 굴 거야? 아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하라고. 얘 혜진아, 내가 미안했다. 응? 됐지? 너도 나한테 미안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쌤쌤이라고 치고 그만 좀 하자. 손님 왔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친정 없고 대학 못 간 거 어머니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과도 하지 마세요. 이미 어머니 마음에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게 사과한다고 바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얼굴 보고서 예전처럼 다시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냉정히 말을 남긴 채 그 집 문을 나섰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서 차갑게 뒤돌아선 뒤에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 시댁에서 돌아섰는지 모든 내용을 들은 동서도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겠죠.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시동생 부부 결혼식 당일에 식장에서도 가족들끼리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죠. 니들 둘이 나 제외하고서는 집에서 제일 어른인데 이럴 거니? 결혼식장에서 내가 사돈들한테 그런 걸 보여야겠어? 나 차에 태워서 여기 데리고 오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내가 아까 택시에서 내리다가 사돈이랑 마주쳐서 얼마나 얼굴 팔렸는 줄 알기나 해? 애들이 바빠서 내가 따라오겠다고 했다고 둘러대느라 아주 진땀을 뺐어. 알기나 해? 대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이럴 거냐고? 이게 그럴 일이니? 엄마한테는 언제적 일이고 그럴 일이어도 나랑 혜진한테는 아니야. 원래 상처는 준 사람보다 상처 받은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 거? 그거 엄마가 나랑 혜진이한테 상처 준 사람이라서 그래. 우리한테 상처 받은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엄마 집이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거 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왜 그런 걸로도 있어 보이고 싶었어? 그러면은 혼자서 관광버스라도 대절해서 타고 오지 그랬어. 야, 너 정말 이럴래? 자꾸 엄마 큰소리 나게 할 거냐고? 됐어. 이쯤 되면 너도 그렇고 혜진이 너도 그만두래. 어머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얼굴 보지 말자고 저보고 집안 수치라고 하면서 내쫓으셨던 거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얼굴 붉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결혼식 축하하려고 온 거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난리가 났죠. 자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니 말이에요.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렸고 그날 모든 모습을 본 시동생도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렸으니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당신의 허영심과 허세를 늘 자식들이 채워줬는데 이제는 그 도구가 사라진 것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혼자서 저희 부부를 붙잡고 화를 냈다가 이랬다 저랬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와중에도 허세는 계속 부렸죠. 예전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고 저희 남편이 당신한테 삐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언젠가는 풀릴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굴었겠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너 내 문자 못 받았어? 나 지금 늘 가는 거기 모임하는 식당에 있다니까. 오늘 내가 밥 사는 날이야.
네가 와서 계산 좀 해라. 아니면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이리로 밥값 보내던가. 어떻게 할래? 제가 어머니한테 밥값을 왜 보내요? 제가 그 모임에 나간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어머니, 저랑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은 왜 하시는 건지 의문이네요. 전화 이만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제게 모임을 하는데 밥값을 계산하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를 하도 하길래 안 받았더니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씹었죠.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는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바보처럼 돈을 내게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는 어머니 밥값을 내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며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이고, 너네 전화 일부러 안 받았지? 내가 혹시나 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해봤다.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아, 됐고, 당장 밥값 보내라, 시어머니 개망신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은 밥값 보내라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서 제가 어머니 그 모임 같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지금 밥을 먹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 친정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고졸인 게 창피하다고 하셔놓고 저한테 돈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굳이 어머님한테 그 욕 먹어가면서 밥값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굴 거야? 그럴 거냐고! 대체가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너나 상호 그 자식이나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으로 내는데 상민이랑 상민이 식구도 나한테 용돈이라고 코딱지만큼 준다고. 걔네들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서 나한테 돈을 코딱지만큼 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니? 혜진아, 응? 그래도 너랑 상민이 그 녀석은 사업하는 애들이라 돈 쓰는 게 시원시원한데 작은 애 걔네들은 영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빌려줘. 그럼 내가 돈 갚을게. 그럼 될 것 아니야. 참 저렇게까지 하고 싶었을지 시어머니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비참하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씀씀이가 너무 커서 문제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빌라 하나를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껏 그곳에 살고 계시면서 나오는 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이상으로 돈을 써요.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돈 나오는 수입원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저희 부부도 용돈은 보내드렸을 거예요. 시동생 부부도 더 많은 금액을 용돈으로 보내드렸을 거고요. 그런데 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명품을 산다, 해외여행 갈 거다 하고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니 당연히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전날도 돈 안 보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는 작전을 바꿔 제게 접근을 하려 했어요. 혜진아, 내가 경비실에 너희가 좋아하던 반찬 좀 해서 가져다 뒀거든. 내가 제일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식재료 사서 만들었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아휴,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반찬 챙겨다 주고 한다는데. 아니 뭐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다 이거야. 며느리가 안 챙기면 내가 챙겨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누가 챙기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번 작전은 제게 친근하게 구는 것이었나 봐요. 생전 안 해주던 반찬을 해서는 저희 집 경비실에 맡겨두셨죠. 그 와중에도 다른 집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하길래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게요. 누가 뭐를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잖아요. 어머니 기 세워드린다고 모임 때마다 밥값 내드리고 어머니 생신 때면 어머니가 갖고 싶다고 카톡으로 보내는 명품 가방이며 구두 척척 사드리고요. 제가 그 정도로 했으면 어머니도 그만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제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생일 때면 선물도 잘 사주시고 하신다던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뭐 저도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이런 거 해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신다고 해서 저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동서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주식 날리신 거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고 반찬까지 해주신 거죠? 어머, 들었니? 아니, 잠깐 그런 거야, 잠깐. 그런데 내가 좀 크게 투자를 해서 돈이 부족해서 말이지. 니들이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시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빌라는 지켜야 할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잘하려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식을 한 것 같은데 큰 돈을 넣고 싶었던 건지 시아버지 빌라를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돈을 고스란히 넣었더군요. 적지 않은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저희한테 갚으라고 하는데 참 할 말을 잃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미워도 시아버지가 애써서 돈 벌으셔서 마련한 빌라는 지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중 가서는 뭐든 할 테니 좀 막아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빚 갚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저희가 돈을 내서 막은 그 빚,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갚는 걸로 말이에요. 딱 1년만 저희가 하는 거 일 도우라고 했어요. 직원들처럼 똑같이 포장하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였으나 그럼 법으로 하겠다는 남편의 발언에 시어머니는 결국 항복했어요. 나 이제 퇴근한다. 아휴, 힘들어 죽겠네. 나 오늘은 한 달치 빚 갚은 거야. 네, 퇴근하세요, 어머니. 지금도 저희 일을 돕고 계십니다. 소액의 보수만 받으시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벌인 일을 이제야 수습하는 저희 시어머니 어떤가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제는 조금 철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건 회사에서만 봐요.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시동생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그럼 저희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아마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